3초마다 하나 1,500만 원이 지금 프랑스에 빚으로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6천억에서 1조 정도라고 합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113%, 재정적자 마이너스 5.8%, 그리스보다도 심각한데 국채금리는 그리스를 역전했습니다. 프랑스 국채가 이제 그리스 국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프랑스 기업 LVMH, 에어버스 같은 기업의 회사채보다 프랑스 국채금리가 더 높습니다. 국가가 기업보다 신용이 더 낮은 거죠.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이대로 가면 IMF 구제금융 받는다 라고 국민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시위구호는 모든 것을 멈추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나는 받을 거 받고 놀 거 놀아야겠다는 프랑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국가들을 보면 도대체 왜 잘 사는지 이해가 안 가죠. 유명한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술력도 없고 보면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한국보다 잘 산다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슬슬 이제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프랑스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성장률이 2020년 마이너스 7.9%, 코로나 충격이었죠. 2021년에는 플러스 6.8% 반등했습니다. 많이 반등한 것 같지만 너무 떨어진 상태라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2022년 2.5%, 2023년 0.9%, 그리고 2024년 마이너스 0.1% 역성장입니다. 계산해보면 5년 동안 프랑스 경제가 0.7% 성장한 겁니다. 한 해가 아니고 5년 동안 0.7%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대 성장해도 위기라고 하죠. 프랑스는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복지가 엄청 좋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게 공짜가 아니죠. 월급 받으면 거기서 떼가는 돈들이 엄청 많아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인당 GDP가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려 17년 동안 정체된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07년 아이폰이 등장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시기가 겹치면서 미국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금융위기로 전통적인 산업이 많이 무너져 버렸죠. 부채 많고 애매한 기업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바일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산업으로 옮겨갔거든요. 그게 지금 빅테크 발전의 바탕이 되고 AI 발전의 바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런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디지털 전환도 안 됐고 미국에 완전히 주도권을 뺏겼죠. 제조업은 죽었는데 디지털 전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10년이 넘도록 1인당 GDP가 늘지 않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온 겁니다. 독일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영국도 말도 안 되는 브렉시트를 하고 총리 몇 번 바뀌고 어이없는 사건이 많았죠. 2020년부터 유니세프가 영국에서 결식아동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맨날 놀고 먹던 유럽의 몰락이죠. 프랑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금입니다. 각 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소득을 100이라고 놓고 연금 수급자가 얼마를 받는지 비교해보면 호주가 60%, 일본이 70%, 복지국가로 유명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75%, 영국 80%, 미국 85%, 이탈리아 95%, 프랑스가 100%가 넘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받는 겁니다. 역사적 피크가 2000년대부터 2020년 사이 평균 110%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100만 원 벌 때 은퇴한 사람이 110만 원 받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트리플 락이라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2.5% 중에 높은 걸로 결정됩니다. 최소 2.5%는 계속 인상하는 겁니다. 이 연금 규모가 연간 4,200억 유로입니다. 전체 공공 지출의 3분의 1인데 교육, 국방, 인프라 예산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 받는 사람들이 다른 수입도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쌀 때 집을 사놨으니까 임대소득이 들어옵니다. 세금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연금에다 임대소득에다 세금 혜택까지 2중 3중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높은 세금 내고 비싼 집값에 허덕이고 연금은 미래에나 받겠죠. 일하는 사람이 맥이 빠지는 황당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프랑스인들은 얼마나 일을 할까요? OECD 회원국들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1742시간인데 한국은 OECD 최상권으로 연간 1900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고 미국은 1800시간, 일본은 1742시간, 영국 1524시간, 프랑스는 1500시간입니다. 한국인이 프랑스인보다 연 400시간을 더 일합니다. 400시간이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0일입니다. 주말을 빼면 프랑스인보다 2달 이상 더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휴일 2일 줄이는 것도 싫어서 시위를 합니다. 35시간 넘는 일을 하면 프랑스 정부가 초과근무 수당을 엄청나게 많이 주게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사회보험료도 고용주가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람들을 잘 안 뽑으려고 합니다. 역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프랑스 공휴일이 현재 11일입니다. 정부가 이 일을 더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 공휴일 2일을 없애면 정부 세수가 7조 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반대가 84%라고 합니다.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니까 할 수가 없죠. 프랑스 총리 바이루가 긴축안에 대해서 야당과 협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에 파리에 아무도 없었다. 여름 휴가를 안 간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나였다. 다 휴가 가버려서 협상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나라는 망해 가는데 다 놀러가서 협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병가 악용도 심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병가를 쓰면 급여의 최대 90%를 받습니다. 정부에서 50%, 고용주가 40%, 연간 예산이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가 진단서 중에서 10%가 가짜라고 합니다. 멀쩡한데 진단서 받아가지고 병가 쓰고 휴가 내서 노는 겁니다. 고용주들은 골치가 아프죠.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직원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병가 낸 직원을 미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를 파면 병가를 쓴 사람들의 10%가 가짜라고 밝혀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짜 병가를 내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프랑스와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복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치열하게 신분 상승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프랑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그냥 사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 너네는 그렇게 살아, 나는 35시간 일하고 임금 낮아도 빨리 퇴직해서 연금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 거니까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도 술렁술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2023년에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만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평균 22.5세에 취업을 합니다. 군대도 다 가는 게 아니고 대학도 전부 가지 않기 때문에 62세 은퇴면 40년을 근무하는 겁니다. 64세까지 하라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연금이 프랑스 복지의 핵심이고 근간이거든요. 이걸 깎으면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령 시기만 조금 늦춘 건데 이거 가지고도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마크롱도 실수를 한 게 과거에 프랑스에는 부유세가 있었습니다. 자산 17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0.5%에서 1.8% 세금을 매겼죠. 특히 올랑도 정부 때 최고 75% 소득세를 매기니까 어떻게 됐냐면 프랑스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웨가 러시아로 국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송강호나 최민식 같은 배우가 러시아로 귀화해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는 벨기에에 국적 신청을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결국 취소합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2017년 부유세를 거의 없애버립니다. 부동산만 남기고 주식, 요트, 미술품을 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도 33%에서 25%로 낮췄습니다. 부유세 때문에 프랑스를 떠나는 자산가들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게 이유였는데 연간 82조 원의 세수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23%까지 폭락하고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니까 부자나 기업들이 돈을 푸는 게 아니고 중국에다 공장 짓고 국외에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 같아도 프랑스에는 공장을 안 짓죠. 일도 조금 하면서 병가 사기로 쓰고 말은 열나마는데 누가 많은 돈 주면서 이런 인력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부유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유로 이상 가진 사람한테 최소 2% 과세한다고 하는데 또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프랑스인들은 왜 이렇게 개혁을 반대할까요? 프랑스는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프랑스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유로화를 믿고 있습니다. 유로화 쓰는데 IMF로는 안 간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프랑스의 GDP는 유럽의 15%, 프랑스의 부채는 유럽의 20%입니다. 그리스는 유럽 GDP의 1.5%밖에 안 되니까 버릴 수도 있었지만 프랑스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가 슬슬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쯤 복지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은 익숙해져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개혁하려고 하면 정권이 무너지고 안 하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습니다. 시기가 문제지 프랑스는 3, 4년 내에 IMF 구제금융에 갈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든 유럽 전체가 흔들리겠죠. 나라가 망해도 나는 손해보기 싫다는 건데 이러다 결국 망할 겁니다. 가난을 경험한 적 없는 부잣집 자제들이 집이야 망하던 말던 돈 달라고 쪼르고 일은 안 하겠다고 노는 꼴이죠. 우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남 걱정할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3초마다 1,500만 원씩 빚이 쌓이는데 모든 것을 멈추자고 외치고 있는 나라, 유럽의 대복지국가 프랑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